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로드맵 거의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권 진입이 상당히 빨라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6월 중순쯤 정치선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국민의힘에 입당은 하지 않고 대권 수업을 계속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그때그때 정치 진입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또 일부에서는 이 민심을 알기 위해서 당분간 민생 투어를 또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대권 로드맵, 큰 틀의 로드맵은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이나 8월 사이에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왜 조금 늦추느냐 하면은 바로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국민의힘에 가는 것보단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할 일들이 많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있고, 또 최재형, 김동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도 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당 시점은 7월, 8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입당을 한다면 지금 상당히 입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를 할 것인데, 당헌 당규에 보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후보자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본격적인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이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 2012년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2017년은 뭐 조기 됐으니까는 좀 빨리 진행이 됐고, 2012년 또 2007년 이때 사례를 보면은 본 경선 공식적인 경선 일정은 한 달 열흘 정도, 그 정도 하고 바로 이 경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은 한 4개월 동안 펼쳐지죠. 그래서 7월, 8월 이때 그 대선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그때 입당을 하면서 이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 자, 이런 로드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로드맵인데, 왜 이런 로드맵이 가능하냐면은 최근에 윤석열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얼핏얼핏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뭐 그동안 일부 이야기가 됐던 3지대, 이것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접촉을 많이 했죠. 현재 확인된 사람만 4사람이나 접촉을 했습니다. 뭐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이 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조간 딱 풀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사람 확인된 사람이 유상범입니다.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전화 통화를 했다. 통화를 했는데, 유상범 의원과는 흉검을 터놓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1999년에 검사 윤석열과 검사 유상범이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같이 근무를 했던 특수위부 동료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모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모임을 가져와서 지금은 정치권에 윤석열 인맥이 된 것이죠. 유상범. 그래서 유상범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3지대 뭐 창당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신당 창당하는 것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합류밖에 없죠. 입당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일단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가시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이 시점에 지금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붙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의 입당이 가시화되자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선통합론, 그리고 선자강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선통합론은 일단 원래 스케줄대로, 국민의힘 스케줄대로 이렇게 당내 경선을 할 게 아니고 외부 또 같이 참여를 하는, 입당을 하든지 뭐 합동으로 경선을 하든지 그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통합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선자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강론.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일정대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사람들과 후보 단일화 단계로 가야 된다. 안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 일정대로 짝짝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오면 윤석열이든 뭐 최재형이든 뭐 안철수든 안 들어오면은 우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자, 어제 그 당권 주자들 TV 토론, 그리고 오늘 라디오 방송, 이런 곳에서 각자의 속내를 다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지금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죠. 이준석 후보는, 가령 윤석열이 입당하지 않아도 당내 경선은 예정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에 섰다가 손님을 태우고 그때 있던 손님을 태우면 바로 간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기다리거나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선에 합류하는 정거장에 한번 서고 일단 출발을 하고 나중에 단일화 정거장에 또 서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단일화, 통합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단일화 무쇠, 통합 무쇠가 돼서는 안 된다. 뭐냐면은 앵무새처럼 단일화만 하면 안 되고 통합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정하고 엄격한 룰을 통해서 경선을 운영하고 그것이 플랫폼이 되면 많은 주자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례를 듭니다. 오세훈이 안철수와 엄격하게 단일화를 해서 승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때 오세훈 캠프에 있었죠. 자, 근데 반면에 주호영, 나경원 후보는 선통합론입니다. 무조건 통합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이 스케줄대로 국민의힘 스케줄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나면은 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만약에 결심을 하면 그렇고 김동연 그렇고 또 밖에 있는 홍준표도 그렇고 또 안철수도 그렇고 이 올라탈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하느냐. 우리 먼저 출발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합류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야권 후보가 함께 타는 대선 경선 열차를 만들어서 9월 말에 천천히 출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야권 후보들은 실제로 지금 밖에 다 있는데 준비할 여유를 안 주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야권 통합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면 대선 불과 9개월 남았는데 야권이 분열되면 또 필패한다. 자, 그렇게 선통합론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상당히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데 이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준석은 아니 버스 떠나고 나서 손 흔들어도 소용없어. 탄 사람만 태우고 우리는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쪽은 꼭 태워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탈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기다렸다가 타면 출발하자. 이 이야기죠. 자, 여기 충돌하는데 이것은 뭐 양쪽에 다 속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애써 외면을 하는 어떤 그 팩트들이 있죠. 외면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오세훈과 안철수 사례를 들었지만은 두 사람은 지지율이 엇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 단일화가 처음에 정한 원칙대로 딱딱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권 주자를 놓고 보면은 이 안에 그래도 지지율 조사에 올라가는 주자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승민과 원효룡이죠. 자, 유승민은 지금 이준석이 유승민계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뭐 굳이 유승민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승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했고 또 아버지 친구고 유승민의 몫으로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이 됐고 그리고 유승민과 같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다가 이 국민의힘 계열을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복당을 한 유승민과 같이 행동을 한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 유승민, 원희룡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은 겨우 1%, 2% 되죠. 그런데 장외에 있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30%까지도 막 나오고 야권 주자 중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1위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1%, 2% 주자만 가지고 출발하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최재형만 해도 첫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유승민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안철수, 홍준표
여기는 5%, 4, 5%대가 나오죠. 유승민, 원희룡보다 높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장박해 이 여론조사에서 훨씬 앞서는 주자들이 있는데 1, 2%가 있는 당내 주자들만 우선 안 들어오면, 다른 주자들이 막 서둘러서 안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 상당히 복선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또 여기 또 안철수 합당 문제도 있죠. 합당 문제도 있고, 안철수는 지금 합동 경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따로 가서 나중에 경선을 하자. 같이 국민의힘 후보와 트로이카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안철수 본인, 국민의힘 후보 따로 경선에서 그냥 같이 경선을 다 벌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냥 그런 경선을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버리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의 입당이 가시화되는 이 시점에 이준석의 속셈이 드러난 것 아닌가. 이것이 주호영, 나경원 진영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주호영, 나경원 쪽에서는 계속 유승민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유승민에게 상당히 유리해지고, 그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겠느냐.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 이것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 이준석이 아니다. 그것을 들어오려면 지금 빨리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출발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복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그러면 1차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뽑힙니다. 뽑히고 2차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밖에 있던 사람들하고. 그런데 1차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은 101석, 원내 의석 101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안철수가 있다면은 겨우 3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선 후보죠. 그리고 또 윤석열 당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를 하면은, 자, 이것이 단순히 여론조사만 앞선다고 국민의힘 101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후보 자리를 그냥 완전히 순순히 내줄까요? 그렇지 않죠. 전국의 어떤 조직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이 단일화 협상의 어떤 무기로 삼겠죠. 무기로 삼게 되면은 단순한 지지율 조사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룰을 또 단일화 룰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 101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대선 후보를 뽑아놨는데, 그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밀린다고 해서, 그때 되면 지지율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일단 단일 후보가 되면은. 어느 정도 밀린다고 해서 그냥 후보 자리를 내준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야권에서는 후보가 2명, 3명 나오면서 정권 창출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권 경쟁에서 이 논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열차, 버스든지 열차든지 우선 출발하자. 우리 식대로 출발하자. 아니다. 밖에 있는 유력 주자들이 탈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 논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호영, 나경원 쪽에서는 이준석의 속셈이 드러났다. 이 공격을 하는 국면으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접어들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